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체 경제 교과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좀 쉽게 배울 수가 있고요. 간단한 수식, 간단한 또 공식, 또 그래프들 이런 것들 나오지만 문과 학생들이 조금 숫자라든지 그래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나는 지금 수학을 못 찾으니까 이거 못할 거야 이렇게 지레 겁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천천히 쫓아가면서 그 논리들을 배워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름 재밌는 현상들에 대한 분석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겁먹지 마시고 같이 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자, 오승환 씨께서 제 이름은 오승환이 아니에요. 오승환이고요. 오승환 씨가 이제 베트남 쌀국수를 집을 냈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어, 최저임금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수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우리 가격을 좀 높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서 가격을 높이려고 했더니 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경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격 탄력성이죠. 가격을 높이게 되면 과연 이득이 나던가 안 나던가 뭐라던가 이렇게 고민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 나중에 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대답을 해보세요. 노트에 지금 적어보세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먼저 배울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말은요. 가격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세 개가 다 들어가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자,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분의 후 빼기 전 곱하기 100을 한 것이 변화율입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만 볼게요. 요게 AJ라고 합시다. AJ라고 하는 것은 80원, 100원에서 80원으로 가격이 하락했더니 50개 팔렸던 것이 70개 팔게 됐네요. 그러니까 전이라 그랬잖아요. 전이니까는 100원에서 그다음에 후 80원에서 100원을 뺀 것의 변화율을 보니까는 마이너스 20이네요. 그쵸? 근데 요 마이너스는 방향이야.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죠.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수요량이 낮아지고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수요량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변화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절대값 붙여줬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변화율은 2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량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수요량은 전이 얼마야? 50. 후가 얼마예요? 70 빼기 전이 50 곱하기 100을 했더니 그쵸?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 요것이 20이니까는 요것을 이렇게 도와주니까는 40%가 나오네요. 그쵸? 40%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이 얼마였죠? 가격의 변화율이 20%, 수요량의 변화율이 40%. 그러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J는 2의 가격 탄력성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BJ라고 합시다. BJ는 이게 기울기가 크죠. 근데 보니까 가격 하락은 20% 똑같이 했는데 요 변동의 폭이 좁죠? 몇 프로요? 8%.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공식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게 되면은 가격 하락이 몇 퍼센트예요? 20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몇 퍼센트예요? 8은 몇이 될까요? 4로 나누니까 2, 5.
얼마예요? 0.4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는 가격 탄력성이 2, 지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4가 되네요. 자,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2라고 하는 거와 0.4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든지 오르지 않든지 언제나 일정하다고 하면 그것은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이겠죠. 어떻게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일 거예요. 반면에 가격이 1원만 올라가도 하나도 안 사고, 가격이 1원만 내려가도 하나도 안 사고, 이렇다고 한다면 완전 탄력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런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니요, 실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완전히 탄력적인 경우와 이렇게 완전히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1% 하락했더니 정확하게 1% 증가하고 1% 하락했더니 1% 증가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완전 탄력적인 것과 완전 비탄력적인 것 사이에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것은 단위 탄력적인 것과 완전 탄력적인 것 사이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 탄력적인 것보다 크면서,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탄력성은 낮아요. 탄력성은 이렇게 낮으면서 완전 비탄력에 가까워지게 되면 가까워질수록 요 비탄력적인 거, 요 범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단위 탄력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 탄력적인 요 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는 탄력적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단위 탄력적인 것은 1% 가격이 1% 변동하면은 수요량도 1% 변동하는 요 상태거든요. 그건 1이겠죠. 그래서 1보다 탄력적이면 탄력적이다. 1보다 탄력적이지 못하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요일과 수요 2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탄력적이고 어떤 것이 비탄력적일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선 가격선을 그려요. 그리고 가격일 때 거래량을 구해요. 자, 그런 다음 그 균형 가격을 옮겨줘요. 그래서 가격을 P0에서 P1으로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Q1, Q2로 이렇게 거래량, 그 수요량이 변동하겠죠. 자, 그러면 수요 2는 Q0에서 Q1만큼 요만큼 변동했고요. 수요 1은 Q2까지 이만큼 변동했네요. 어떤 것이 가격 탄력성이 클까요? 수요 1이 가격 탄력성이 크겠죠. 자, 그러면 결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이 나요? 기울기가 크면 비탄력적이고 기울기가 작으면 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도록 합시다.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는 이쪽이에요.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는 단위 탄력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기울기만 갖고 보게 되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비탄력적. 그래서 기울기가 너무 커가지고서 어디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수직이 되게 되면 완전 비탄력적. 그 다음에 기울기가 작아서 완전 탄력적인 것까지 가게 되면 이제 완전 탄력적.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보도록 합시다. 대단히 중요해요. 잘 나와요. 상품의 성격이 있어요. 상품 중에서 필수품인 거, 예를 들어서 아이고
쌀 같은 경우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안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가격이 싸진다고 해서 하루 한 끼 먹었던 것을 한 끼에 한 공기 먹었던 것을 두 공기 이해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반면에 사치품들 안 써도 되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 안 쓰겠죠. 근데 안 쓰면 되는 것이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은 쓰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상품 중에서 사치품은 탄력적이고 필수품은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체재의 존재가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인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고 적으면 비탄력적이에요. 쌀이 왜 비탄력적이냐면 쌀에 대한 대체가 별로 없거든요. 보리밥이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비탄력적이에요. 반면에 A라고 하는 재화 대신에 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게 되면 그것은 탄력적이겠죠. 시간적으로 봐서는 단기간에는 내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어. 그래도 내가 단기간에는 어떻게 차를 타고 가야 될지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휘발유를 비싼 가격을 주고 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너무 비싸.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교통편을 알아보게 되고 카풀을 이용하고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탄력적이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공급의 탄력적 내용 똑같습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정도에 따라서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의 변화율이죠. 자,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의 탄력성은 20% 가격이 올랐더니 공급량이 40%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탄력성이 어떻게 돼요? 2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아까처럼 0.4가 되겠네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자, 내용 같습니다. 자, 요 곡선이 뭘까요? 가격이 아무리 변화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 없겠죠?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골동품이라든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뭐 작곡, 그러니까 죽은 작가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생존 작가도 같은 걸 두 번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1원만 올라도 하나도 안 만들고 1원만 내려도 하나도 안 만들고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여기에 맞겠죠. 그리고 우리 요거 뭐라고 불렀었죠? 단위 탄력적이라고 불렀었죠? 단위 탄력적이라는 게 뭐였죠? 1% 올라가게 되면은 1% 증가하고 그렇죠? 2%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2% 공급량이 증가하고 이런 경우가 단위 탄력적인 경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단위 탄력적인 것은 탄력성이 1이잖아요. 그렇죠? 자, 1보다 작게 있으면 기울기가 크지만 기울기 분의 1이 사실상 탄력성인데 예, 작게 있으면 여기는 무슨 동네예요? 비탄력적인 동네. 자, 이쪽은 무슨 동네야? 탄력적인 동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탄력적이다.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는 비탄력적이다.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는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공급의 변동이 수요의 변동보다 조금 어려웠던 것처럼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상품의 성격대에 따라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가 결정돼요. 생산이 기간이 짧고 보관이 쉬운 것은 탄력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공산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공산품은 가격이 오른다. 그럼 오른밤에라도 밤새 공장을 돌려서 찍어내면 돼요. 그리고 안 팔려. 그러면 창고에다 보관을 해놨다가 가격이 오를 때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다 팔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이죠. 가격에 따라서 민감하게 할 수 있죠. 근데 비탄력적인 것은 농산품 같은 경우 그래요. 계절이 지나서 때가 돼야 추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격이 오른다고 오늘 밤에 생산할 수 없죠. 그리고 냉장고에 오래 보관해 놨다가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생산기간이 짧고 보관이 쉬운 것은 탄력적인 반면에 농산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빨리 생산할 수 없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작물들을 다 없앨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비탄력적이겠죠. 자, 장기간에 걸쳐서 봤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는 탄력적이고 단기간에 걸쳐서는 비탄력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는 생산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공장을 막 늘리거나 기계를 더 많이 들어놓거나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면 공장을 더 많이 만들고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변하면은 많이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탄력적이고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생산 설비 규모가 작은 것은 금방 갖추어서 탄력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성이 낮아지게 되면 설비가 별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공장을 철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석유화학 공장이라든지 자동차 공장 같이 생산 설비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는 놀리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또 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서 그 커다란 공장을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비 규모가 작으면 탄력적이고 크면 비탄력적이다. 생산 요소의 대체 가능성이 크면 탄력적이고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인이 만드는 어떤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장인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장인을 두 명, 세 명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인간의 노동력으로 했던 것인데 인간 노동력 없으면 기계로 할 수 있지. 뭐 기계가 없으면 인간이 하면 되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금방금방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에서 공급이 변화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 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여기 이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숙제가 있어요.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가 반대의 경우 공급이 감소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가격이 이렇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어요.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 가격이 P0였고 거래량이 Q0였죠. 자, 수요 1인 경우는 이렇게 가격이 요만큼 떨어졌네요. 그쵸? 반면에 거래량은 확 늘었네요. 그쵸? 그러면 이득을 봤을까요? 손해를 봤을까요? 그것은 얘가 요게 칠한 것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선생님 판매액이라고 하는 거,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곱하기 거래량이잖아요. 자, 요 면적이 과연 줄어든 가격과 늘어난 거래량보다 클까 작을까 궁금했어.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떼어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요만큼이 남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잘라서 여기다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요만큼이 남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판매 수입이 증가하였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수요 2는 어떻게 될까? 수요 2는 P0에서 Q0만큼 거래되었던 것이 P2에서 Q2만큼 이렇게 거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만큼이 사라지고 요만큼이 늘어난 거죠. 요것은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손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수요 1과 수요 2 중에서 탄력성이 큰 게 뭐죠? 탄력성이 큰 게 수요 1이죠. 탄력성이 작은 것이 수요 2죠. 그러면 수요 1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큰 것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변해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득이죠. 근데 수요 2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변해도 어때요? 거래량이 얼마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크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1은 좋고 수요 2는 나쁘게 되겠죠. 자,
숙제입니다. 만약에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수요 1과 수요 2 중 누구의 수입이 증가할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문제를 풀어 보시고 노트에 정리를 해서 검사를 맞도록 하세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좀 길었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